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23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진짜 지금 좀 중요한 거, 여러분 뒤에 사진 딱 보이시는 거 느끼시죠? 우리 좀 청와대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백악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백악관에 있는 사람 심리 좀 파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나오셨어요. 이 태극기 부대를 흔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태극기 부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지러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아저씨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누구시죠?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예, 옛날 황심서에 간혹 시간 남을 때 놀러 오셨던 이웃집 아저씨 있으시고요. 그 이웃집 아저씨가 또 다른 이웃집 아저씨, 저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있다는 여의도, 예,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이 여의도 아저씨라고 하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잠깐 한번 해보시죠. 예,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네, 여의도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저씨 어떤지 알겠죠? 네,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서 널 돈 하면서 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러면서 항상 금리가 이러니까 저렇고, 그래서 뭐 금리 요즘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내려갈 요인들이 더 많은데 네. 하는 입장에서는 뭐 금리 워낙 미천이 없기 때문에 미천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좀 금리 내리는 거를 조금씩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금리를 내리지 않고 당분간 홀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번에 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이제 카드를 아끼는 차원에서 홀딩을 해버렸죠, 한국은행이. 카드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 눈치 보느라고 못 내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요 근래 기사를 보다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그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최근에 혹시 그건 아세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 부동산을 잡고 그러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지 부동산이 잡힐 텐데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정부가 쓸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중에 좀 돈을 많이 푸는 거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데 주택담보금리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낮췄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택담보금리를 올리는 거는 부동산 답자고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금리를 올려가야 되니까 올리는데 괜히 부동산 잡는 거는 그냥 쇼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부동산도 과열은 잡고 싶겠죠.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경제 살리는 게 더 급하니까 금리를 낮추지는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진퇴양난이죠. 어느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좀 적당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담보금리를 좀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방송 듣다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이 경제 운운하는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막 미식미식 그어지고 상당히 답답하다는 걸 느끼시죠? 이게 경제 뭐 하시는 분들은요, 이럴 때는 이런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런 눈으로 보면 저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요, 야, 두 눈 가진 경제학자 말고 외꾸는 데려와, 그러면 뭔가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는 거는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갑자기 긴장하셨네요. 내가 아마 두 분을 거의 외꾸눈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때 뭐 그거 따지기보다는 오늘 나오신 그는 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이제 과거에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이제 이 과학적이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에서 오랜 공부를 하고 그런 분들이 보는 예측 수단을 가지고 많이 예측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아주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다시피 경제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고 또 예측 가능하다라는 걸 믿으면서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또라이 같은 이야기, 또 희한한 짓을 하는 아주 강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뒤에 보이는 백악관에 사시는 그분이시거든요. 맞죠? 네. 도널드 트럼프. 네. 도널드 덕도 아니고. 예. 이 카드 할 때 트럼프. 트럼프. 그분이 그런데 지금 왜 경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또는 예측하기 힘들다.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상당히 재밌게 만드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만 하면 되는데, 네. 되게 많은 이제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돈도 걸고 시간도 걸었는데, 이게 이제 예상대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불확실성을 자꾸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떤 분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네, 황심소에서 이제 저희가 트럼프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분석을, 트럼프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저는 아무래도 WPI 검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WPI 검사를 사실은 트럼프한테 대고 가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영어로 된 WPI 검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트럼프한테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야매 방법으로요, 이 오늘 나온 이 이웃집 아저씨하고 또 여의도 아저씨한테 트럼프로 빙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WPI 프로파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빙의한 WPI 일단 프로파일을 한번 보시죠. 이게 트럼프 프로파일을 빙의해서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휴머니스트의 컬처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행위가 휴머니스트 성향인데 컬처로 나왔다라는 거는 트럼프의 행위를 비즈니스적인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다 라고 봤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은 에이전트의 셀프로 나왔어요. 또 그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비즈니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역할, 또는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였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로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돈을 많이 모으는 데 혈안이 된 인간이다. 내 부동산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서 내가 잘났다라는 걸 뚜렷이 드러내는 사람으로 트럼프를 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빙의하신 두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빙의를 해볼 필요도 없이 트럼프를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는 이 두 분의 빙의한 거를 합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트럼프의 WPI 프로파일은 휴머니스트의 셀프 성향이 높은 사람입니다. 휴머니스트의 셀프 성향은 뭐냐?
제가 한번 휴머니스트의 셀프 성향에 대해서 WPI 검사 결과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휴머니스트 셀프 성향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끼치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좀 더 자기가 리더십이 있고 나를 따라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따라라는 거는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가 멋지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상당히 아주 정교한 계획이 있느냐, 그거보다는 일단 저질러고 보고 또 바뀌면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고 이렇게 하는 특성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휴머니스트 셀프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규범, 털, 원칙 이거에 따라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특성과 경험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학자, 뭐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또 뭐 경기가 활성화될 때 금리를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건 됐고 지금 내가 뭘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는 한다. 이런 입장을 훨씬 더 많이 취하는 사람들이 휴머니스트 셀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시끄러운 말은 진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할 때 이 휴머니스트 셀프 성향의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고 또 그거를 잘 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런데 정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정치로 들어왔더라도 철저하게 정치인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셀프에 기초한 휴머니스트 성향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 셀프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게 잘났다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해간 일을 네 마음대로 하거나 이 국면을 내가 원하는 국면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까지 설명을 하면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네.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 높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내공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로서 뭐 그 부분은 충분한 매뉴얼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비즈니스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또 어느 정도 높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 국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비교적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잘 하는데,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면 상당히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이미지, 그리고 비교적 국민들을 잘 돌보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 하는 아버지, 이런 이미지인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이기적인, 또 미국 시민권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그런데 사실은 전통적인 미국의 앵글로색선이 아니죠, 와스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멘탈리티에서는 이 미국 외국엔 신경 안 쓰고 미국 자국 이익이나 자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또 가치를 지향하는 것도 강하게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에 있어서는 정치인으로서 또는 전형적인 대통령으로서의 매뉴얼을 보이기보다는 부동산 업자로서의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영웅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서 자기의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들한테 이분의 심리를 알려면 스스로 믿고 있는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먼저 하기도 하죠. 그런 캐릭터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셀프가 강하면서.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휴머니스트 성향은 아니고 이 셀프가 강하고 그런데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었던 사람. 그분 누군지 아시죠? 네. 예, MB. MB. 그래서 MB가 휴머니스트 성향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할 때, 특히 부시하고 같이 이 골프 카트 타고 운전하고 우린 친구야 친구 뭐 이러면서 할 때, 그럴 때가 이제 지금 휴머니스트의 셀프가 있는, 그리고 어설픈 대장 노릇을 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제일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그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이야기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실제 대부분은 그건 지엽적인 이야기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작년부터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아주 강한 스트롱맨 두 사람이 이제 곁으로 보이기는 시진핑과 그 트럼프의 고집스러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의 고집 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미국 지도자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네. 중국 지도자 심리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 사람들이 서로 고집을 부리는구나 라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수준에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 구체적인 상황을 일단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궁금한 건 이거다 라는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해주세요. 본인이 그냥 아저씨의 시각으로 판단한 거를 이야기하면 이 방송 듣는 분들이 헷갈려요. 네. 시진핑은 어떤 성향인가요? 사실은 시진핑은요, 그 자체로 리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 성향 두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결합해 있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근데 시진핑의 실제 성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요, 저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의 전기라 그 시진핑을 보면 시진핑은 거의 휴머니스트인데 아주 과묵한 휴머니스트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데, 그거는 리얼리스트가 보이는 생존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진핑이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연을 중요시하고 그 인연을 참 오랫동안 만들어서 키워나가는데, 이것이 완전히 시진핑 스스로가 개발한 방식인가, 아니면 시진핑이 태자당이든 이런 나름대로의 네트워크에서 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 황제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모델을 중국 인민의 지도자로 나서야 됩니다. 이게 주위에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트랙과 그 지도자가 보여줘야 하는 역할과 이미지가 있는데, 시진핑은 중국의 어떤 지도자보다 그 틀에 잘 맞추고 잘 따라가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진핑은 리얼과 휴머니스트로 잘 이미지가 포장이 된 지도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휴머니스트 성향의 트럼프와 상당히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서로 유사한 휴머니스트는 상대방의 가오,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이 압력을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현실적인 과정에서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힘들고, 서로 싸우는 방식이 네가 찔렀어? 그럼 나도 니한테 한 대 찔러. 그러면 난 더 세게 찔러. 좋아, 나도 세게 찔러.
이 방식으로 문제를 끊임없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여의도에 있는 분들, 뭐 우리가 말하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고 중국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관세 전쟁을 일반적으로 한다면, 서로 관세를 올린다면은 중국이 어느 선에 가서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거나 뭐 타협점을 중국이 이제 굴복하는, 일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더 이제 세게 치니까 시장이 이제 우리 예상보다 안 되면 시장은 항상 요동을 치는데, 그거는 미국의 그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틀에서 이 미국이 뭐 있는 상황에 맞춰서 중국도 결국에는 경제 상황의 일반적인 틀에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맞겠지만은 중국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미국의 경제 뭐 보복 또는 이 무역 전쟁을 저지르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판단밖에 못했다라고, 내가 또 미국 경제 전문가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 그거를 혹시 여의도에 계시는 분은 미국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 논리로 설마 이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전쟁, 무역 갈등을 보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양측의 무역 분쟁이 좀 슬로우 다운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다만 바라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질렀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중국이 그거를 수용을 하고 좀 뭐 일본처럼 우리 항복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은 중국은 자기들의 무역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나더라도 미국에 항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왜 중국이 항복을 할 수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오 때문에. 네, 똑같은 이유예요. 그리고 그 가오는 이 트럼프는 기껏 해봤자 4년 하고 재선을 노리는 입장이지만은 시진핑은 10년, 잘하면 20년을 진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황제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고, 미국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나라지만은 이 중국은 법과 제도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당의 권위, 당보다 더 분명한 시진핑의 리더의 권위, 이것이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너무 미국식의 사고를 당연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이 두 이제 뭐 재임 기간도 스팬도 다르고, 그리고 두 이제 가오도 중요하시는 두 리더가 그러니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결국 뭐 게임을 더 끝까지 가가지고 기차선에 서로가 깔려 죽는 그런 뭐 그 사람들이 깔려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깔려 죽겠지만 그렇게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뭔 질문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더 심각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지금 상태가 상당히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가 무역전쟁을 해가지고 얻는 게 별 게 없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는 이 정도까지 일을 벌려놓고 누군가가 수습하거나 또 중국에서 수습해주는 어떤 제스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백으로 야 이제 너희들이 좀 수습하는 걸로 좀 해줘 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수습이 되겠죠.
여기 막 댓글에서 두 대국의 가오가 핵심이네요. 휴먼들 진짜 무섭네요. 상대가 하도 어이없는 소리 짓거리면 말이 막히는데 뭐 체온 세워주고 협상하고 시진핑에게 우리가 하루살이 신세가 됐나요? 뭐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정작 이거를 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가? 사실은 제가 두 분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제 문제, 특히 국제 경제적인 현상의 변화나 또는 뭐 정치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더의 마음이 무엇인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특정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게 될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가 엄청나게 친한 친구인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엔 소강 상태가 된 이유가 뭔가, 그거는 김정은의 심리와 이 트럼프의 심리를 알면 그 두 사람이 서로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소강 상태 된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와 똑같이 뭐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의 심리와 시진핑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협이 될 거라는 거를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트럼프 말을 잘 듣는 게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트럼프하고 그렇게 밀당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충분히 미국하고 일합을 겨두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게 경제가 됐든 군사가 됐든 가겠다라는 마음을 뚜렷이 가진 나라인가? 우리는 미국이 하품만 해도 우리는 이 뒤로 넘어지고 미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는 감기가 걸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네, 그것도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살아남기 나도 힘들겠다 라고 하는 리얼의 모드로 지금 변화하셨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 트럼프한테 북한은 어떻게 보일까요? 트럼프한테 북한은 상당히 기회의 땅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보일까요? 중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 경제를 손해나게 하고 미국이 저 자식들한테 뭔가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거를 좀 더 챙길 수 있는데 챙겨야 되는 존재죠. 네, 됐죠. 그래서 이 질문은 시진핑이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시진핑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얼 휴먼 에이전트 세계가 있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W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의 사람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시진핑의 심리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시진핑으로 여러분들이 빙의를 하신 다음에 황심소에 시진핑에 대해서 가지는 궁금한 거를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이 사연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네. 건데, 만약 트럼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네.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뭐 일이 돌아가는 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변 그 상황과 그 조건과 타협을 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갈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더 리스크를 테이큰 해가지고 일을 더 저질러 버릴까요?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를 자기가 잘 얻지 못했을 때 일을 저질러면 그 얻는 게 더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또라이 같은 일을 더 저지르게 되고요. 자기가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이 목적이나 목표가 어느 정도는 달성을 됐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얻은 거를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저도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라이 짓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할 때 네.
진짜 또라이인지 아니면 또라이 계산된 또라이인지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계산된 또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계산된 또라이가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으로서의 계산된 또라이라는 거죠. 리얼리스트 모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그 계산한다면 보통 리얼리스트들이 많이 한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그 계산을 할 때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휴머니스트 성향으로, 리얼리스트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리얼리스트는 무조건 대세 추종, 무조건 대세나 돈이 된다고 하면 쫓아가는 게 이 리얼리스트인데, 그걸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익에 갈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익 플러스 명분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 욕망이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질문이 그러면 전쟁으로 가나요? 라고 하는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장사꾼이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전쟁하는 걸 가겠지만은, 전쟁을 해서 이익을 얻기가 힘드는 경우에는 전쟁을 계속 협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장사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황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